오후 4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김태식은 벤치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살 지민이와 5살 서준이가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지민이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든든한 할아버지로 남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순례할게. 태식은 두 팔을 벌리고 아이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에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느려요?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태식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더 빨리 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더 나아가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식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좀 쉬어야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놀자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20살 젊은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그들을 보며 태식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그는 달랐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장을 누비며 일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축구를 하거나 등산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이 넘쳤는데 태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77세가 된 지금 그는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올리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그녀도 이제 73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태식을 돌봤습니다. 여보, 오늘 손주들과 재밌게 놀았어요? 영희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재밌었어.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기색을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옆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태식은 마음속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그렇게 쉽게 지쳐버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활발했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할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든든하고 멋진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자꾸만 좌절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깨도 예전만큼 넓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사둔 것이었지만 거의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몸에 헐렁했습니다. 뭔가 해야겠어. 태식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동네 바둑 모임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주제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동네 경로당 한편에 자리 잡은 바둑방은 오후가 되면 할아버지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어제 일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형 벌써 왔네.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은 박철수였습니다.
태식보다 2살 어린 75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까지 걸어가서 운동을 한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형, 어제 손주들과 잘 놀았어? 응. 그런데 말이야. 태식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철수는 바둑판을 펼치며 태식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나? 곧이어 이웃집 할아버지인 김동진도 들어왔습니다. 80세인 그는 이 모임의 맏형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태식이가 무슨 고민이 있나 보네. 동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손주들하고 놀다가도 금세 지쳐버리고. 아, 그거야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철수가 바둑알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계속 늙어만 가면 안 되겠더라고. 뭔가 방법이 없을까? 동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태식이 마음 이해해. 나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 형도요? 그럼. 70 넘어서도 젊은 시절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같지. 바둑 한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집중력은 평소만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체력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태식아, 혹시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먹어본 적 있어? 철수가 바둑알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응. 요즘 좋은 게 많다던데. 특히 혈액순환에 좋은 것들 말이야. 동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긴 한데. 뭔데요, 형? 비아그라라고 있거든. 원래는 그런 용도로 만든 거긴 하지만. 태식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형, 그게 뭔 소리예요? 아니야, 들어봐. 요즘엔 혈액순환 개선 목적으로도 쓴다고 하더라. 특히 운동할 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힘이 더 나온다는 거야. 철수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 아파트 옆동 김씨도 그거 먹고 등산 다닌다던데. 70 넘어서도 정말 팔팔하더라고. 태식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럼.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당연히 체력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 동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서 구하는데? 약국에서 파는 거야. 다만 조금 비싸긴 하지. 한 알에 10,000원 정도? 태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000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약국에서나 살 수 있는 거야? 처방전이 있어야 하긴 하는데 요즘엔 그냥 파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 철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 나이에 체력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잖아. 바둑은 어느새 뒷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 화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어?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의사들도 처방해주는 거인데.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필요할 때만 먹으면 되잖아. 동진이 태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태식아, 나이 들어서도 손주들한테 멋진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잖아. 한번 생각해봐. 그날 저녁 태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체력도 좋아질까? 집에 도착해서도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영희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 바둑 재미있었어요? 응. 아, 그냥 그랬어. 영희는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의 말이 솔깃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약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늙은 것일까? 다음 날 오전 태식은 동네를 산책하다가 약국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약국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약사가 보였습니다. 한번 물어나 볼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약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태식은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아, 그게 혈액순환에 좋은 약이 있나요? 혈액순환요?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7세인데요. 약사는 선반에서 몇 가지 약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런 건강보조식품들이 있는데 어떤 증상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태식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그 약을 직접 언급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는 서둘러 약국을 나왔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깊은 고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태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번째 약국에서였습니다. 나이든 남자 약사가 있는 곳이었고 다행히 손님도 없었습니다. 저, 비아그라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사는 태식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방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데 혈액순환 때문에 필요한 건데요. 약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치만 드릴게요. 하지만 꼭 의사와 상담받으시길. 일주일치로 주세요. 10만 원이었습니다. 태식은 망설이다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용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약을 받아든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에 의존해야 할까?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태식은 약봉지를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영희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약을 먹는다는 걸 아내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첫 번째 복용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 일찍 영희가 시장에 간 사이였습니다. 약 하나를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별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오후가 되어서야 몸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작용일 수도 있었지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이틀 뒤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태식은 아침에 미리 약을 복용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같이 놀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오늘은 많이 놀아주마.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뛰어다니는 태식의 모습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금세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와, 할아버지, 오늘 정말 빨라요. 할아버지가 젊어졌나 봐. 태식은 뿌듯했습니다.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손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영희가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외투 주머니에 있었어요. 빨래하려고 했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봉지에 적힌 글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걸 왜 몰래 사셨어요? 영희는 약 이름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비아그라잖아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비아그라를요? 영희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체력이 딸려서 손주들과 놀아주려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혼자서? 영희는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는 아니죠? 다른 이유? 나이 들어서 혹시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정말 손주들 때문에. 그럼 왜 숨기셨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것도 숨기실 일이에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부끄러워서 그랬어. 부끄러워서요? 응. 나이 들어서 이런 약에 의존한다는 게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영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도 침묵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여보.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약이 정말 도움이 돼요? 글쎄.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몸에는 안전한 거예요? 태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었습니다.
친구들 말만 믿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영희는 약봉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 네. 이런 약을 먹어야 할 정도면 의사 선생님께 제대로 상담받으세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좀. 왜요? 부끄럽잖아. 의사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런 문제를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오면서 이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태식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체력을 회복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영희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섭섭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것도 함께 의논하지 못할 사이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정말 병원에 가기 싫으세요? 태식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게 혼자서는 좀 그래. 그럼 제가 같이 가요. 같이? 네. 부부잖아요. 이런 일도 함께 해결해야죠. 태식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혼자서 끙끙 앓게 해서. 저도 미안해요. 처음엔 오해했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정말 이런 약이 필요한 상황일까? 태식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는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었습니다. 병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려입을 필요는 없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싶었습니다. 영희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은 없었지만 함께 준비하는 모습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응. 간단한 대화였지만 며칠 전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동네 종합병원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차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의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영희가 태식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같이 와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병원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태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담담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식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식은 영희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현우 내과 과장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의사였습니다. 태식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친구들 조언으로 약을 먹어봤는데 어떤 약이신가요? 영희가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의사는 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아그라군요. 누가 권하셨나요? 동네 친구들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김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일단 이 약이 어떤 약인지부터 정확히 아셔야겠네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비아그라는 원래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됐어요. 혈관 확장 효과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주로 발기부전 치료에 쓰입니다. 태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에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환자분이 원하시는 체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죠. 의사는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육량 감소, 심폐기능 저하, 관절 퇴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지름길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고 금주금연은 필수예요. 술은 이미 끊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력이에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건강관리를 해보세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태식은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나이에 맞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실망했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좀, 그러네.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하는지는 알잖아요. 두 사람은 병원 앞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요? 혼자서 끙끙 앓게 해서. 그리고 이상한 약까지 사서.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손주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 알아요. 마음은 고마웠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잖아.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영희가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운동해요. 같이? 네. 아침마다 공원 산책부터 시작해요. 저도 요즘 몸이 무거워졌거든요. 태식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렇게 고마워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같이 할 거야? 당연하죠. 부부인데.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태식은 운동복을 입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영희도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출발할까요?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먼저 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무리하지 말고. 영희가 태식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응. 첫날은 공원을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조금씩 걷는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영희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해갔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공원에서 간단한 체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보고 따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보,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런가?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 같아요. 태식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2주 후 손주들이 다시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놀아요. 이번에는 영희도 함께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태식은 예전처럼 아이들과 뛰어다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술래 대신에 심판을 해줄게. 심판? 응. 너희들끼리 술래잡기 하는 걸 할아버지가 룰 정해주고 심판해줄게.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재미있는 규칙들 덕분에 더 신나게 놀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손주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태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식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게. 같이 병원도 가주고 운동도 함께 해주고. 영희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잖아요.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음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현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태식과 영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한 바퀴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세 바퀴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영희가 태식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좋다. 태식의 대답에는 전과 다른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체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이제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 혼자 운동하는 어르신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아파트에 사는 박 씨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네, 요즘 운동이 재밌어서요. 태식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들 앞에서 운동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급했습니다. 빨리 젊어지고 싶고 빨리 체력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약에까지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또 고맙다고 하네요. 영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태식은 영희를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계란 후라이 해드릴까요? 고마워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40년 부부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바둑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철수와 동진이 반겼습니다. 태식이 형 드디어 나왔네. 요즘 어디서 뭘 하고 다녔어? 태식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하고 있었어. 아내와 함께. 운동? 철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고 체조도 해. 그래? 그럼 그 약은 어떻게 됐어? 동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끊었어.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나니까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 병원에?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나이에 맞는 운동이 가장 좋다고. 친구들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었잖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 같았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지. 태식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어때? 동진이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물론 예전처럼 팔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나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바둑을 두면서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었거든.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같이 해볼래? 우리 부부처럼 운동 말이야. 같이? 응.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서. 동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껴줘.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세 가족이 함께 운동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공원에는 6명이 모였습니다. 태식 부부, 철수 부부, 그리고 동진과 그의 아내까지. 이렇게 같이 하니까 더 재밌네. 철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혼자서는 작심삼일이었을 텐데. 영희도 맞장구 쳤습니다. 운동 후에는 가끔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 동진이 말했습니다. 맞아.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민이와 서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서 와라. 할아버지가 오늘 재밌는 놀이 준비해뒀다. 뭐예요? 보물찾기야. 할아버지가 공원에 보물을 숨겨뒀거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4명이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태식은 미리 준비한 쪽지들을 여기저기 숨겨뒀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보물을 찾아다녔습니다. 태식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다니며 힌트를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과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함께 놀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똑똑해요. 서준이가 마지막 보물작은 장난감을 찾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게임이 제일 재밌어. 지민이도 좋아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영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태식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요즘 보니까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요. 그러니까 저도 행복해져요. 태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우리가 부부잖아요. 영희의 말에 태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곧 데리러 올 예정이었습니다. 지민아, 서준아, 이리 와봐. 태식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그리고 언제나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4명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보물찾기예요. 그래, 약속한다. 태식은 더 이상 자신의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77세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태식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또 고맙다고 하네요. 정말 고마워.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저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건강해졌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하루가